아두이노 쉽게 배우기 제1편 헬로우 아두이노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훈이 강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자, 아두이노 어때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들어보셨죠? 또 많은 사람들이 아두이노가 뭐길래 저렇게 많이 그 서점 같은 데 가도 아두이노 관련 서적도 많고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궁금해서 배워보려고 해요. 뭐 이런 사람도 있을 테고 또 학교에서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어떤 실습을 했는데 너무너무 매력적인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아두이노를 좀 더 체계적으로 배워보려고 해요.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다 좋아요. 모두 환영합니다. 자, 제1편 헬로 아두이노 편 도대체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드리죠. 일단 제1편 헬로 아두이노에서는 복잡한 내용 사절이에요. 우리는 아두이노가 뭔지를 배우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두이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 그리고 이 아두이노는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그 프로그램 언어를 아시는 분들은 뭐 C 언어라든가 뭐 자바라든가 또는 또 아주 좀 어린 분들 학생이신 분들은 스크래치 들어보셨을 거예요. 엔트리 이런 블럭형 언어 이런 언어들로 프로그램을 막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뭐 5초마다 조명이 깜빡깜빡깜빡 거리는 걸 만들고 싶다. 또는 어떤 인형이 있는데 토끼 인형이 있다고 칠까요? 이렇게 토끼 인형이 있어요. 근데 이 토끼 인형이 1분마다 하품을 하게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C 언어, 자바 뭐 이런 프로그램 언어를 이용해 프로그램을 만들겠죠. 이걸 코딩이라고 불러요. 코딩.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 집에 조명이 있다든가 토끼 인형이 있다면 얘네가 이 프로그램대로 동작을 해야지 우리의 프로그램이 성공한 게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은 뭐예요? 조명. 눈에 보이는 거죠. 기기예요, 기기. 그 다음에 토끼 인형은 말 그대로 인형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내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대로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이 내부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회로기판이 있어야 돼요. 회로요? 네, 그런 게 있어야죠. 우리 토끼 인형 같은 거 막 북치는 토끼 있잖아요. 이렇게 북을 막 쳐요. 근데 어느 날 북을 안 쳐요. 그럼 뭐라고 해요? 건전지가 없나 보다. 그리고 토끼 등 뒤에서 건전지 빼가지고 새 걸로 교체하면 또 북을 막 쳐요. 그런 거 보셨죠? 인형. 우리 어렸을 때 또는 지금 갖고 있는 인형. 보세요. 그런 게 많아요. 그죠?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 비밀을 알려드리죠. 안에 회로가 있어요. 회로가 있는데 뭐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는 녹색 기판에 납땜이 잔뜩 되어 있는 이런 회로일 거예요. 그러면 이 회로에 따라서 이 인형이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회로에다가 여러분이 10분마다 나는 하품하는 토끼를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럼 이 프로그램을 이 회로기판 안에 심는 거예요. 이렇게 심어요? 네, 한마디로 내장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 안에, 이 회로에. 그러면 이 회로가 이 프로그램대로 이제 여기에서 실제로 이 회로기판이 동작을 하게 돼요. 그러면 토끼가 10분마다 하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두이노라는 거는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만들잖아요. 이 만드는 공간, 이 공간을 우리가 IDE 이렇게 불러요. 통합 개발 환경.
여기에 스케치라고 불러요. 우리는 이 환경 자체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만든 내용이 실제로 이 아두이노라는 보드 있어요. 이 보드. 여러분도 아두이노를 그냥 이건 프로그램 언어가 아니에요. 실제로 불이 깜빡깜빡거리고 실제로 이 회로가 동작해서 어디 인터넷 연결을 하고 로봇을 제어하고 어떤 스위치를 제어하고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제어하고 리모컨 제어하고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회로, 보드, 이 칩, 이게 바로 아두이노 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그램 작성한 것을 이 보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프로그램 제어가 가능한지 눈으로 확인하는 거. 여기까지가 아두이노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와, 그럼 선생님 정말로 우리가 프로그램 짜서 이 회로 보드 얘를 컴퓨터에 연결해서 결과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제1편 헬로 아두이노에서는 막 아주 뭐 깊숙한 막 스마트폰으로 무슨 냉장고를 문을 열었다 이게 아니에요. 냉장고 문을 열었다? 그건 그렇죠. 냉장고 온도를 막 조절한다든가 이런 게 사물 인터넷인데요. 그런 엄청난 내용을 하진 않고 우리는 아두이노를 사용할 수 있게 가장 기본적인 환경, 우리 컴퓨터를 세팅해야 돼요. 그래서 개발 환경 세팅하는 거, 그리고 실제로 LED 불이 들어오게끔 세팅하는 거, 그리고 제어하는 거. 제어한다는 얘기는 5초마다 한 번씩 깜빡거리게 해. 뭐 10초마다 한 번씩 또는 꺼진 걸 다시 켜지게 해. 이런 거 있죠. 그런 제어 작업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또 아두이노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간단한 그러한 구조로 1편을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오늘 그 첫 시간 내용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두이노가 도대체 뭐냐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두이노가 무엇인지 오늘 그 기본적인 접근 함께 해보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두이노는 그냥 귀로만 듣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실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졸리울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내용은 이론이니까 그냥 들어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그 인터넷에 여러분 이렇게 주문 같은 거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실습용으로 갖고 있어요. 전 이미 있다고요. 이런 분은 따로 구매하실 필요가 없지만 이 아두이노 이거 실습을 하기 위한 기본 키트가 있어요. 기본 킷. 참고로 우리는 가장 대표적인 대중적인 보드를 가지고 수업을 해요. 아두이노 우노 R3 이것을 가지고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아두이노 우노 R3 이렇게만 치면 나와요. 그래서 이 세트를 여러분이 구비해 놓으시고 저하고 함께 실습을 하면서 진도를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결과가 프로그램이 이렇게 눈으로만 이렇게 프로그램 짜는 게 아니라 결과는 보드를 통해 나오는 거니까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두이노가 무엇인지 기본적인 맥락 살펴보죠. 함께 보아요. 갑자기 마이크로 컨트롤러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마이크로 컨트롤러. 우리는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간단하게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U. 그래서 MCU라고도 불러요.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여러분 컴퓨터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비가 뭔지 아세요? 컴퓨터. 여러분 PC. 여러분 PC의 가장 핵심은 CPU예요. 여러분 왜 인텔 들어보셨죠? 인텔 프로세서. 그죠? 이 CPU 칩, 이것도 칩이죠. 반도체 칩이에요. 이 CPU는 PC에서 얘가 없다. 그럼 뭐예요? 그건
PC가 아니에요. 그럼 CPU는 뭐냐? 얘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그 키보드를 통해 뭔가를 입력을 해요. 예. 뭐, 나 이것 좀 계산해줘. 나 이렇게 뭔가를 처리해줘. 입력을 하죠. 그러면 컴퓨터는 0하고 1밖에 모르는 바보예요. 이진수로 만들어진 기계덩어리에 불과해요. 그러면 일단은 입력장치, 키보드를 통해 뭔가가 마구마구 입력이 되면 CPU가 실질적으로 동작을 해요. 어떤 동작을 하냐면 얘가 지금 입력한 게 무슨 뜻이지? 명령어를 해독하는, 해독을 담당을 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럼 얘가 이제 사용자가 컴퓨터를 뭔가를 건드렸다는 얘기는 뭔가 컴퓨터한테 볼 일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얘가 도대체 나한테 원하는 게 뭐지? 그 뜻을 해독을 해요. 해독을 하고 계산 덧셈 작업해달라는 거구나 하고 얘는 연산장치가 있습니다. 이 안에. 이 연산장치에 야, 얘가 입력한 이런 거하고 이런 숫자가 있는데 이것 빨리 덧셈 좀 해봐. 그럼 계산을 해요. 계산장치가 있어요. 그리고 계산한 결과를 잠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레지스터예요. 이런 것들을 모두 처리를 해주는 것이 바로 CPU라는 애입니다. 대단한 역할이죠? 그래서 이 CPU를 하나의 이거를 조금 더 기능을 여러 개로 분산시키지 말고 CPU가 하는 일을 하나의 반도체 칩으로 딱 압축시켜 놨어요. 이거를 CPU가 하는 일을 하나의 칩으로, 마이크로 칩. 이 칩으로 탁 만들어 놨는데 이 칩이 바로 마이크로 프로세서예요.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불러요. 들어보셨죠? 마이크로 프로세서?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그러니까 회로 판에다가 이제 얘만 CPU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 하나만 딱 이 컴퓨터 보드에다가 여기다 칩 하나만 딱 꽂으면 어때요? 이 안에서 CPU의 모든 동작이 돌아가니까 어때요? 속도가 더 빨라지죠. 그래서 컴퓨터 속도가 더 옛날보다 빨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 CPU가 뭔가 작업 처리한 것을 자꾸 어디다 저장을 해야 돼요. 예, 아주 어떤 거는 잠깐 저장하고 마는 것도 있는데 어떤 거는 아주 오래도록 저장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컴퓨터에 대한 어떤 정보 있죠. 하드디스크 용량은 얼마, 그래픽 카드는 사양이 뭐고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정보 그리고 시스템 날짜, 시간 이런 거 이런 정보는 컴퓨터를 껐다 킬 때마다 이 정보가 날아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따로 저장해 놓는 메모리 공간 바로 우리가 EEPROM 롬이라고 불러요. 롬 간단하게 그러니까 롬이에요. 롬 이런 메모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가 뭔가를 입력을 할 때마다 그 입력된 내용을 잠깐 저장하는 메모리 램이에요. 램. 이러한 메모리 정보가 또 따로 있으니까 작업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얘가 뭔가를 CPU가 이러한 것들을 저장하고 다시 읽어오고 그리고 내보내는 게 뭡니까? 출력이에요. 그래서 입력장치, 출력장치 이런 것들을 빠르게 좀 더 제어하려면 얘네들을 흐트러 놓지 않고 하나의 칩으로 묶어버리면 더 편하겠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CPU의 기능을 너는 연산 작업, 나는 이 명령어를 해독하는 제어 작업, 나는 잠깐 결과를 기억하는 레지스터 이런 것들을 하나의 칩으로 만드니까 속도가 빨라졌죠. 이게 마이크로 프로세서였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입력과 출력 그리고 저장, 메모리 이런 모든 기능들을 하나의 칩으로 묶어버리자. 그래서 나온 게 마이크로 컨트롤러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보다 더 강력한 기능이죠. 그죠? 입출력 제어까지 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바로 이 기존의 CPU 기능에다가 입출력 기능까지 하나의 반도체 칩으로 묶어놓은 아주 강력한 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칩 하나만 꽂으면 기본적으로 이 안에 CPU 기능은 물론이고 메모리 기능 그리고 입출력을 제어하는 막강한 기능이 있더라 이거예요. 이해되죠? 그게 마이크로 컨트롤러예요. 그럼 선생님, 너무너무 궁금해요. 왜 마이크로 컨트롤러 이야기가 나왔죠? 아두이노 배우는 건데? 아두이노의 바로 아두이노 자체가 그 기본이 마이크로 컨트롤러예요. 아두이노가 마이크로 컨트롤러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죠? 자, 좀 더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 이거 컴퓨터에만 쓰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많은 제품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사실은 그 여러분 컴퓨터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그러니까 CPU 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가격 얼마인지 아세요? 2,000원? 3,000원? 아니에요.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여러분 가격이 비싼 것도 물론 되게 비싼 게 있겠죠. 20만 원, 30만 원 이래요, 여러분. 그 성능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래요, 가격대가. 그러면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더 비싸야 되지 않나요? 더 비싸야 되죠. 근데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이 CPU 기능, 그리고 메모리 기능, 입출력 기능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하나의 칩으로 딱 만들어 놨잖아요. 하나의 칩으로. 그래서 이 조그만 칩을 이게 나온 거는 이 조그만 칩을 사용할 때가 많아졌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 하나의 제품 가격을 20만 원, 30만 원 하면 너무 비싸요. 그죠? 보세요. 얘가 어디에 많이 사용되느냐면 전기밥솥에 사용돼요. 마이크로 컨트롤러가요? 밥솥이 컴퓨터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또 여러분 텔레비전에 우리 왜 보고 싶은 프로그램은 녹화하죠. 몇 시간 있다 녹화해. 뭐 이런 거 있죠. 또 여러분 스마트폰 배터리 그런 거. 그 다음에 현재 뭐 몇 프로 남았다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우리 그 시계 왜 전자시계 같은데 왜 시간 표시하는 거 있죠. 그런 게 다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전기밥솥 하나에다가 20만 원짜리 만약에 얘가 20만 원이면 20만 원짜리 칩을 여기다 넣어보세요. 그럼 밥솥이 아마 한 100만 원 돈 할걸요? 너무 비싸죠? 리모컨에도 필요한데 리모컨에 20만 원짜리 칩을 넣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도 비싸가지고 리모컨 사용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크기가 작아졌어요. 칩이 작아지면서 이 안에 있는 기능은 다 있는 거죠. 이러면서 가격은 많이 다운됐어요. 이게 가격이 몇천 원대에서 몇만 원대예요. 가격이 이래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 왜 가격의 차이가 있나요? 속도,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메모리 용량이 어느 정도냐 이런 차이예요. 그리고 지원되는 게 이제 뭐 어떤 게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이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가격이 많이 싸진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밥솥에다 사용한다?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데? 얘 같은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바로 전기밥솥의 예약 기능 같은 거. 그러니까 내가 밥솥에 밥을 안 쳤어요. 그리고 몇 시간 후에 밥을 해라. 그 타이머 그 돌리는 거 있죠. 내가 설정한 시간. 그럼 그 시간이 되면 이 시스템이 이제 밥솥에 있는 어떤 시스템 기능이 그것을 알아들어야 되죠.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주인님이 지금 세팅한 그 시간을 기점으로 5시간 후에 밥을 하라 그랬다. 그러면 정확히 5시간이 얘가 시스템이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5시간 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밥을 하는 기능이 동작을 하고 밥솥 안에 취사 기능 이게 이제 동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바로 그 시간 그것도 프로그램이란 말이죠. 현재 시간으로부터 사용자가 입력한 시간을 계산하여 밥을 하도록 해라. 이런 프로그램을 내장해 놓으면 밥솥이 그것을 인지해서 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주는 그 기기, 그것이 바로 마이크로 컨트롤러예요. 이해되죠? 그럼 그 칩 안에다 이렇게 넣어두면 걔가 프로그램이 동작을 한다는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이해되죠? 우리는 바로 얘를 움직이게 하는 거죠. 얘를 이용해서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럼 마이크로 컨트롤러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죠. 바로 이겁니다. CPU 기능, 롬, 이게 메모리예요. 메모리. 그러니까 뭔가를 저장하는 거, 메모리. 그리고 입출력 포트들, 그러니까 입출력 장치 있죠. 뭐 키보드, 뭐 또 뭡니까? 뭐 프린터기, 뭐 USB 포트 이런 거 있죠. 이런 각각의 주변 장치, 입출력 포트 이런 것들을 하나의 이런 반도체 칩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 이렇게 소형화시키고 가볍게 만들어 버리는 거. 이게 바로 MCU, 마이크로 컨트롤러다 이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얘는 일단은 하나의 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부품만으로 더 작고 성능이 좋은 전자제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칩 있잖아요. 이거 하나만 달랑 어디다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 칩만? 안 돼요. 그러면요? 왜냐면은 여러분 이 칩을 가지고 이 칩에 프로그램을 내장한다 해도 실제로 이 칩을 이용해서 뭔가 밥솥이 동작을 하려고 한다면 이 밥솥 있죠. 이 기기를 동작할 만한 어떤 회로가 있어야죠. 회로가 있어야 돼요. 이 밥솥도 회로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로도에 얘가 하나의 부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일단 제품 가격이 저렴해졌어요, 많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주변 장치들을 제어하고 연결하기 위한 입출력 능력이 향상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제어 기능이 아주 뛰어난 게 바로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장점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이 안에 타이머 기능, 시간 있죠. 예, 그 시간을 재는 기능, 그리고 카운터 기능. 지금 현재 시점에서 몇 초가 흘렀다 또는 개수가 몇 개다 이런 카운터 기능. 그 다음에 통신 포트가 다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 안에 내장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터럽트 처리 능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터럽트라는 거는 이제 뭐 만일의 사태 대비해서 시스템의 동작을 일단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응용 분야, 얘는 어디에서 사용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계산기에 사용돼요. 그리고 온도를 조절하는 거. 현재 온도에서 앞으로, 1도, 2도 이렇게 높여라 또는 내려라. 이럴 때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프로그램을 넣어주면 동작한다는 거죠. 제어예요, 제어. 그 다음에 자동차에서도 사용됩니다. 여러분 바로 원격 시동키 많이 보셨죠? 원격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집 안에 있는데 주차장에 있는 차에 시동을 건다든가 이런 용도로도 얘가 이제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전제품 분야 아까 제가 밥솥 말씀드렸죠? 세탁기에도 사용돼요. 이런 데 사용이 된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뭔가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는데요. 없어요, 선생님. 아니요? 있어요. 그 스마트폰에서 나 지금 빨래 해야 되는데 그럼 세탁기 단추를 누르면 세탁기가 구동을 해요. 또 내가 가스레인지에 불을 껐나?
전원을 껐나? 이것도 스마트폰으로 막 제어를 해요.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오늘 날씨 너무 덥다. 지금 집에 들어가면 덥겠지? 그러면 지금 미리 에어컨을 켤까? 하고 나는 바깥에 있는데 막 켤 수 있어요. 그런 게 다 뭐예요? IoT. 이게 뭐예요? 사물 인터넷. 이런 분야에 얘가 사용되는 거예요. 아하, 그죠? 그리고 휴대폰 이런 데도 사용되고 있고요. 복사기, 프린터기. 그 다음에 로봇 작동 및 제어에도 얘가 사용돼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그 레고 들어보셨죠? 레고 블럭. 여러분 갖고 많이 노셨죠? 이거 레고 블럭. 네. 이거 뭐 레고는 블럭을 이용해서 블럭 쌓기 우리가 보통 게임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레고도 머리를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 레고 블럭에 우리 아두이노 프로그램 있죠. 아두이노. 얘를 접목해서 실제로 미국 같은 데서는요. 이 레고에다가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서로 응용을 하여 이 레고 블럭을 쌓는데 바로 이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많이 있답니다. 네, 이렇게 다니면서 교육을 해준대요. 재밌죠? 그리고 또 그 자동차 분야의 이제 우리가 요새 자율주행차, 이런 데도 미국의 포드? 이런 회사에서도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바로 이런 그 프로그램, 자율주행차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응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그 아두이노예요? 그죠? 흥미가 점점 땡기죠?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보드 마이크로 컨트롤러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마이크로 컨트롤러예요. 요거 하나. 와, 이 칩이죠, 칩? 이거 하나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 칩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사용을 못 하잖아요. 여기에 뭔가를 연결을 해야 이 프로그램이 얘가 이제 프로그램이 어디에 조명을 비추는 거다. 그러면 조명을 비출 수 있게끔 외부의 어떤 애들과 연결이 돼야 되죠. 그렇게 연결하기 위한 보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하, 그죠? 그래서 주변의 회로, 연결 단자, 프로그램 업로드 단자 등을 장착하여 만든 것, 이게 바로 보드예요. 원보드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한 보드가 그 인텔에서 만든 갈릴레오 보드, 우리나라의 큐블록,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아두이노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아두이노, 이 애를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두이노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 하나가 아니라 결국은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 칩이 내장된 이 보드, 이런 보드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드웨어적으로. 아시겠죠?